최강호입니다. 최강호는 늘 사진으로 꿈꾸고 사진으로 살고 사진이 없으면 저 인생이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하나에 미쳐서 사는 사람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사진이 저 인생을 이만큼 이끌어 왔습니다. 감사합니다. 오사카 예술대학에 간 거는 내가 그때 뿌리 깊은 나무 다닐 때인데 그 중앙대학교 나와갖고 일본 대학에서 유학하고 그러던 최명준 선배라고 있었는데 그 선배가 육 교수님한테 서랍을 해서 사진 배워갖고 육 교수님 인사를 하러 왔어. 근데 육 교수님이 이제 나를 그 형을 소개시켜 준다고 이제 했는데 그 형하고 밤새도록 술 먹고 싸웠어. 나보고 건방지다고. 그래갖고 그 형이 그때 나한테 한 말이 우물 안에 개구리라는 얘기를 표현을 썼어. 그래서 우물 안에 개구리라는 그 표현이 나를 유학 가게 만든 것 같아. 일본은 내 친구 중에 자동차 사진 찍는 봉호란 친구가 일본으로 유학 가려고 미리 그 친구는 생각을 했던 친구고, 그리고 그 당시에 그 오사카 예술대학 그 학과장인 유야미야 다케이지 그 선생님이 한국에 오셨어. 그 교수님하고 만나고 이 친분이 있고 그러다 보니까 그 사람한테 부탁을 해서 일본말을 아무것도 모르는데 그냥 1학년으로 그냥 들어갔어. 우리하고는 많이 달라. 많이 다른 것이 뭐냐면 아무래도 뭐 1학년, 2학년은 거의 기초를 가리키는 거겠지. 기초를 어디나 그 기초를 가리키는데도 그 가리키는 사람의 시기라는 방법이라는 게 있더라고. 근데 우리는 이게 기초를 가리키면 누구나 다 아는 것을 기초로 가리켜. 근데 그게 문제야. 지금 한국 사진이 가장 큰 문제가 모든 사람이 다 아는 걸 가리키는 것을 니나 뭐나 모두 다 선생님인 게 지금 문제야. 선생님이 되려면 있지, 자기 시킨 게 있을 때 그 자기 시킨 걸 남한테 가르쳐 주는 거야. 좋은 선생님을 만나는 거야. 나는 뭐 한국에서 교수님 같은 사람도 그렇지만 일본 가갖고 그 초청해준 이야마의 다케지라는 그 학과장 선생님도 그렇고, 그 학과장이 보증인이었어. 외국 가면 일본 가면 보증인이 있어야 되거든. 근데 학과장이 직접 보증인을 써갖고 우리는 그 비자 문제 이런 거에 대해서 너무 튼튼하게 재밌게 잘 다녔다고. 뭐 육 교수님이 그랬대. 그 유야미야 다케지 그 선생님 처음 만나서 내가 키운 학생 중에 호랑이 2마리가 있는데 이 호랑이를 데려다가 선생님이 한번 조련을 시켜보면 안 될까요? 하고 그것이 그랬다고 농담으로 그러시더라고. 근데 예를 들면 오사카 예대도 그렇고 미국 NIU도 그렇고 내가 유학을 가서 내 밑에 나 때문에 따라서 그냥 덤으로 그냥 그 어렵게 들어오기 힘든 학교를 덤으로 다니는 애들이 아주 많어. 그만큼 그 오사카 예술대학 그 학과장도 어떤 모든 한국 사람 학생은 나 같은 줄 알았겠지. 그럴 정도로 열심히 했어. 미치도록. 어떤 기능적인 부분은 가리키는 방법은 한국이나 일본이나 별 다를 게 없어. 근데 문제는 어떤 사람을 만나서 어떤 사람에게 어떻게 배우느냐가 문제인 것 같아. 그러니까 내가 만난 유야미야 다케지 선생님이 소개시켜준 이노우에 세루라는 선생님은 정말 나에게서는 행운 같은 사람이었고, 그 사람을 만나지 않았으면 지금의 내 사진이 없었을 정도야. 그러니까 처음 만나서 내가 물었어. 선생님, 사진이 뭐예요? 물으니까 사는 거야. 선생님이 웃기긴. 선생님도 살고 나도 사는데 그게 뭐가 달라? 그게 다르다는 거야. 다른 거 그 다른 것이 무엇이 다른지 가르쳐 주세요. 그랬더니까 그건 너가 학교 졸업할 때쯤이면 가르쳐 줄게. 그럴 정도로 특이하고 재밌는 사람이었어. 나를 알아가는 것, 그리고 그 나를 사진을 찍으면서 확인하는 것, 뭐 그런 거라고 얘기해야 되겠어.
솔직히 사진으로 산다는 것은 우리 선생님이 써먹은 말이니까 내가 그걸 써먹고 싶지는 않은데 가끔가다 내가 써먹기도 하는데 근데 그것보다는 지금 나에게서는 사진으로 나를 알아가는 것이 더 중요한 것 같아. 그러면 당연히 선생님 사진에는 선생님이 다 들어가 있는 사진들이겠네요. 나는 뭐 지금은 그런 생각이지만 한때는 내가 찍는 것은 나의 셀프다 하고 생각하는 시기가 있었어. 그래서 이제는 사진 찍는 것이 나랑 분리되어 있다고 생각하지는 않아 이제는. 그리고 예를 들면 그렇잖아. 여기 하나 알게 들겠어. 그 이노우에 세이로 선생님이 사진은 사는 거라고 했을 때 졸업할 때쯤 가르쳐 준다고 그러더라고. 그래서 졸업한 때쯤 가르쳐 준다고 그래서 내가 깜빡 잊어버리고 있다가 미국 간다고 생각을 해갖고 선생님한테 우연히 둘이 앉아서 선생님, 저 안 가르쳐 준 게 있네, 선생님. 선생님이 사진은 사는 거라고 그랬는데 졸업할 때쯤 가르쳐 준다고 했는데 안 가르쳐 줬잖아. 선생님 모르는 거 아니야? 하고 내가 기어들었더니까 둘이 이제 1대1로 술을 먹고 있는 중이야. 한참 내 앞에서 딱 하더니까 무릎을 탁 꿇더라고. 선생님이. 선생님 왜 그래, 선생님? 딱 하더니까 강호야, 이렇게만 살아. 너가 나보다 더 잘 살고 있더라. 에이, 웃기지 마세요. 그랬더니까 선생님이 딱 하는 말이 사진으로 사는 것은 사진이 자기 삶의 중심에 있을 때 사진으로 사는 거야. 너가 나보다 더 중심에 있더군. 고마워 했어. 그 얘기를 하면서 진짜 둘이 끈안고 많이 울었어. 하여간에 그 집안 식구들 사모님도 그렇고 그 아들 딸내미들도 나를 다 질투했으니까. 질투. 왜냐면 집에 가면 냉장고에 있는 걸 모든 걸 꺼내서 다 해주는 거야. 그러니까 저녁거리를 사다 놓는데 사모님이 와보고 나한테 그걸 해줬다고 둘이 싸우는 걸 봤거든. 되게 특별하셨나 봐요, 그 교수님하고. 그 교수님이 내가 한국 사람이어서도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이 교수님이 그 이노우에 세이로 선생님이 첫 번째 여자친구가 조총련이었어. 한국인 조선인이었어. 근데 결혼까지 다 약속하고 그랬었는데 워낙 그 당시에 이제 바쁘게 살고 이제 60년 되니까 바쁘게 살고 그러던 시절에 이 교수님은 이제 스튜디오 나가서 이제 일도 하고 그러다가 며칠 안 만났는데 여자 집을 찾아가니까 집이 비어 있대래. 그래갖고 비어 있어갖고 동네 사람 보고 물어보니까 고향에 갔다 그러더래. 응? 아니 고향은 한국인데 한국에 갔냐고. 아니 북한에 갔다고. 그때는 그 길로 카메라를 챙겨갖고 그 니가다의 그 만경부 북한이랑 왔다 갔다 하는 그 수용소 거길 찾아갔던 거야. 근데 갔는데 그러니까 배가 한 척 저 멀리 떠나고 저 배 타고 있을 거라고. 그래서 그 선생님이 그때부터 이 조선인에 관계되는 사진을 찍기 시작을 했어. 그래서 그분이 어떤 그런 것이 또 그 사람의 인생이고 그랬으니까 또 내가 한국 사람이고 서로 성격이 맞고 서로가 소통되어지니까 특별히 잘해줬던 것 같아. 저 때는 최강호가 없었어. 사진이 있었지. 다만 거기에 지금 보면 제목에는 최강호가 있더라고. 그 당시에 제목을 내가 지었거든 분명히. 근데 그 무엇이라는 모델인데도 그 무엇이라는 제목을 지었어. 지금도 그 무엇이 하고 있거든. 지금은 풀이해 주실 수 있나요? 저 사진에 무엇이 있나요? 저 자신에는 그런 게 있지. 내가 꿈꾸는 어떤 그 소녀상일 수도 있으니까 그 무엇이라고 붙여놓지 않았을까? 저 당시에 그 무엇은. 근데 지금 보면 지금 물으니까 그때 생각이 난 거야. 근데 지금의 그 무엇이는
내가 가야 될 어떤 나도 알지 못하는 뭔가 그리움, 그리움. 뭐 내가 가야 되는 어떤 그 꿈꾸는 세상에 대한 그 미지의 세계, 어떤 그런 것이 지금은 나에게 그 무엇이겠지? 아니 제일 재밌는 건 내가 나인데 이제 그 당시에 유 교수님이 있었고 이노의 세류 선생님이 있었잖아. 근데 내가 어떠한 그 약속을 해놓고 한 서너 시간을 늦게 갔어. 그러니까 아직도 서너 시간을 기다리고 계시더라고. 그래서 미안합니다. 늦게 왔으니 올 줄 알았어. 그게 이 일본 선생님이었는데 내가 유학 갔다고 유 교수님하고 충무로 약속을 했는데 15분 지나가니까 가버렸어. 15분 늦게 나간가. 그 다음에 유 교수님 보고 그랬지. 이노의 세류 선생님 맞는데 시간을 늦게 갔는데 기다렸는데 저는 그때 15분짜리도 안 되는군요. 그랬더니 그것은 그건 이노예고 이 새끼야. 나는 나야. 그 정도로 어떤 그 이노의 세류 선생님은 어떤 인간이 가지고 있는 삶의 깊이가 다른 사람하고 남다른 사람이었어. 어떤 그런 것들이 서로 소통되어지고 어떠한 그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나는 그때만 해도 술을 잘 먹었으니까 술만 먹으면 나 일본 사람 싫어요. 누가 뭔가 이게 일어나면 일본 사람들은 이렇게 인사를 소개를 잘 시킨다고 술자석이나 이런 데서. 그러면 나 일본 사람 싫어하는 한국에서 유학온 최강호입니다. 그래. 그런데도 아무 데고 데리고 가. 나를 어디든지 자기 친구들 모이면 데리고 가려고 그래. 데리고 가면 일부러 꼭 그렇게 인사를 시켜. 내 친구니까 한번 인사해봐. 그럼 나는 거의 술을 한 잔 들고 이러면 거의 뭐 똑같은 녹음 테이프 돌리듯이 저는 일본 사람을 싫어하는 한국에서 유학온 최강호입니다. 그런데도 그렇게 짓궂게 데려다녀. 근데 재미있는 것은 내 그게 없어지는 게 이하면 그 이노의 세류 선생님 저 모리야마 다이토를 만나고 싶은데 선생님 좀 소개 좀 시켜주세요. 그래. 내가 동경 갈 때 같이 가자. 동경 갈 때 같이 갔어. 같이 가서 또 이제 술 먹는 좌석에서 이제 내가 그랬던가 봐. 그랬더니까 모리야마가 뭐라 그런 줄 알아? 나 같은 사람 만나. 응? 일본 사람도 다 일본 사람이고 한국 사람도 다 한국 사람이야. 그러나 거기에 나 같은 사람은 너 같은 하고 맞을 거야. 하는 얘기에 모리야마한테 첫 감동을 받았어. 그래서 그 다음부터 나는 한국에서 온 일본을 싫어하는 유학생입니다 하는 말을 안 했어. 쪽팔려서. 또 그러니 갑자기 또 생각나는데 나는 그전만 해도 술 한잔 먹으면 나 사진 천재야 하는 소리를 가끔 했어. 사진 천재야 그런 소리를 했는데 일본 그 선생님이 어떤 술 먹다가 너는 제일 너 기분이 좋으면 무슨 소리를 하니? 그렇게 물어보더라고. 예, 저는 솔직히 난 사진의 천재라고 생각해요. 그랬더니 그 선생님이 뭐라고 일본에도 바보 천재가 하나 있는데 그 천재는 남이 인정해줘야 천재이시겠지. 입으로 천재라는 게 무슨 천재니? 근데 일본의 바보 천재는 누군데요? 했더니 아라키. 지가 천재라 그러잖아 이 새끼. 그것도 나이가 60이 넘어서도 천재라 그러니 저 멍청이가 그거 만해야 돼? 그 이후로 나도 사진 천재라는 소리를 안 했어. 가르침을 참 테크니컬하게 주시는 것 같아요. 아주 어떤 그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고 이런 데는 아주 허심탄회하게 뭔가를 이렇게 전부를 주고 그랬던 사람이야. 심지어 예를 들면 나한테는 그러지 않았는데 나 밑에 유학 온 애가 이제 같이 밤새 이제 아르바이트를 하고 이제 새벽에 오면 나한테 전화가 와. 걔가 내 옆에 살았으니까 야, 그 새끼 그 전화 걸어서 내가 지금 너 전화 거는 거 알지? 옆에 걔 데리고 학교 가라. 걔는 아직까지 숙달이 안 됐으니까 이 밤에 일했으니까 자고 있을 거라고. 그러니까 걔 깨워서 같이 학교 가라고. 그럴 정도로 이 자기가 마음에 들고 뭔가 그런 사람이면 그렇게 애정을 듬뿍 준다고. 그러니까 특히 흔히 말해서 그건 일본 사람, 한국 사람 이런 걸 떠나서 어떤 인간이 가지고 있는 어떤 그 인간의 휴머니즘 어떤 그런 게 아닐까 하는 생각이 그런 게 듬뿍 담긴. 그래서 이 자기가 젊은
시절에 스스로 그런 사람이 되고 싶었대. 보헤미안이 되고 싶었다고 그런 얘기를 해. 그러니까 선생님 지금도 보헤미안입니다 그랬더니 아니야. 일본은 있지 사진가가 어떤 살기는 천국이야. 일본은 사진의 모든 기능이나 모든 재료나 모든 게 다 완벽해. 특히 예를 들면 뭐 캐논, 니콘 뭐 모든 그 사진에 관계되는 산업을 가는 데서 모든 갤러리를 다 가지고 있어. 전시하고 싶으면 거기다 그냥 사진만 주면 다 전시를 할 수 있어. 그러니까 어떤 그런 제도가 내가 있던 유학 같은 시절, 야 진짜 일본은 사진 천국이네. 네이버에서 그런 소리가 나올 정도로 일본은 대단한 나라라고 생각이 들어. 또 어떤 그런 산업들이 이 일본을 받쳐줘서 지금의 일본이란 사진가가 있는 거고. 그러니까 예를 들면 그렇지. 우리는 지금 사진이 있지. 사진은 지금 대한민국의 한국 사진은 사진을 잃어버렸어. 왜냐하면 사진이 가지고 있는 기록이라는 의미 속에서 어떤 사진이라는 어떤 그 가야 되는 길은 많이 멀어지고 있다고. 그런데 그 우리나라는 지금 이 유학 갔다 온 사람들이 유학 가서 배워온 그 어떤 표현이라는 것. 그래서 우리가 미술이라는 표현의 방법으로 사진을 접근하고 있는 거야. 그러다 보니까 어떤 그 다른 뭐 조각이나 어떤 회화나 다른 분야 사람들이 사진을 표현의 수단으로 쓰는 사람들이 홀등이 앞서졌고 또 사진하는 사람은 또 그걸 또 쫓아가지도 못해. 그러다 보니까 어떤 그 사진을 이용해서 잘 팔리는 사진가 그런 사진가도 뭐 미술하는 사람이지 사진을 전공한 사람은 극히 드물어. 나는 그렇게 봐. 그래서 지금 한국 사진이라는 것이 이 어떤 또 이러다 보면 이런 새로운 가능성이 있겠지만 일본 사람들은 아직까지 어떤 부분에서는 한국을 잘하는 사람은 한국의 상태의 사진을 부러워하는 사람도 있어. 어떤 미술이 가까워지고 대중하고도 가까워지고 사진도 팔린다는 어떤 그런 개념의 설정 그런 것이 훨씬 더 나아지고 있다고 보는데 일본은 아직까지 사진이 사진이야. 응? 그리고 사진이 우리나라처럼 뮤지엄이나 이런 갤러리나 이런 데서 이 벽이 일본은 훨씬 더 높다고. 우리나라처럼 이렇게 벽이 얕은 경우는 극히 드문 현실이라고 생각이 들어. 그것이 이제 이유는 그렇지 않을까? 미술을 하든 타 분야이든 하는 사람들이 사진을 표현의 수단으로 쓰다 보니까 그 사람들이 미술이라는 거하고 가까이 있는 사람들이니까 어떤 뮤지엄이나 이런 데서 그 사람들이 사진가라기보다는 아티스트로 그 사람들을 끌어들이니까 오히려 그것이 융합되어지는 쪽이 더 빠르지 않나 생각이 든다고. 근데 그렇지만 사진의 본질이라는 면은 많이 상실돼 가고 있다고 나는 생각이 들어. 그건 좀 어려운 질문이긴 한데, 근데 내가 생각하는 거는, 사진은 삶 속에서 드러나는 거기 때문에, 사진으로 무슨 작품을 먼저 만들려고 우리가 지금 하는 것은 나는 잘못됐다고 생각해. 사진이라는 건 우리 자기 삶 속에서 자기 식인 방법론을 찾아가는 게 더 먼저라고 생각하거든. 근데 우리 제일 큰 문제는 사진을 잘 찍는 걸 모든 사람이 가리킨단 말이야. 근데 사진 잘 찍는 것보다는 자기다워지는 방법을 가리키는 쪽이 이 올바른 스승이라고 생각하거든. 그러니까 잘 찍는 건 기술이고 자기다워지는 것은 자기의 삶의 어떤 사고방식이라고. 그걸 깨우쳐줘야 되는데 그래서 지금 한국의 모든 사진과가 없어지는 이유도 그거 아닐까? 어떤 테크닉이나 기술을 위주의 교육을 하다 보니까 어떤 사진과가 없어지는 거지.